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저 뒤에 있는 그림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제가 강원도 평창에 왔는데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박기태 교수님의 별장에 저 그림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딱 보자마자 내가 다음에 북리뷰를 할 때 저 그림을 배경으로 한번 북리뷰를 하는 걸 인트로를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 몰래 인트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감상해 주시겠어요? 자, 이번에 저와 함께 북리뷰를 할 책은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여태까지 나왔던 몰입에 대한 책들 가운데 되게 달리기를 통해서 몰입을 연관시키고 그것들을 또 분석해내면서 아주 쉽게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책들 중에서도 되게 집중도가 높고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의 느낌, 몰입의 느낌 같은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 또 세상이 복잡하고 혼돈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몰입의 효과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택했습니다. 자, 먼저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테드를 통해서 몰입이란 무엇이고 또 자기가 이것을 왜 연구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이런 부분을 얘기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난 이후에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드의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grew up in Europe, and World War II caught me when I was between 7 and 10 years old. He starts by describing it as an ecstatic state. Now, ecstasy in Greek meant simply to stand to the side of something, and then it became essentially an analogy for a mental state where you feel that you're not doing your ordinary everyday routines. So ecstasy is essentially a stepping into an alternative reality. But for everyone, that flow channel, that area there, will be when you're doing what you really like to do. Is how to put more and more of everyday life in that flow channel. And that is the kind of challenge that we are trying to understand, and some of you obviously know that how to do that spontaneously without any advice, but unfortunately a lot of people don't, and that's what our mandate is in a way to do. Okay? That's it.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미하이 칙센트 교수가 얘기한 몰입에 대해서 먼저 미하이 칙센트 교수는 헝가리 태생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발생하고 있을 때에 그 성장을 했고요.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22세에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학사와 박사를 했습니다.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처음에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사실은 비정상적인 인간 현상들을 분석해내는 것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행복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몰입과 같은 정상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게 작다라고 할까요? 없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는 굉장히 정상적인 인간 형태 속에서 행복과 몰입감 그리고 창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책이 지금 러닝 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로우라는 개념을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제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칙센트 교수의 책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 안에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의 그 번역의 책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책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영어로 그냥 플로우를 어떻게 번역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독일과 프랑스는 그냥 자국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플로우를 썼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그 플루호라고 직역을 해서 썼고요. 포르투갈에서도 역시 직역을 해서 플루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그 신유, 마음 신자에 그 물이 흐르다는 신유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 와서 이제 몰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처음으로 그 플로라고 하는 학술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흐르는 물에 몸과 마음을 내맡기는 것 같은 체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를 플로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저희 나라에 오면서는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깊이 파고들거나 빠져든다라고 하는 뜻의 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1970년도에 플로우 개념을 이야기했고 또 그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책 제목으로 플로우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은 몰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몰입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명경지수, 마음의 상태가 잡념과 가식 또는 헛된 욕심이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 명경지수. 그 다음에 몰화,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황홀경, 한 가지 사물에 마음이나 시선이 혹하여 달뜬 경지나 지경에 이르는 것을 황홀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무아지경.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면 누가 옆에 와서 건드려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몰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책은 이제 과연 몰입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가능한 일이냐? 그러면 어떻게 몰입으로 갈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연구 성과를 40여 년간에 걸친 성과물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70년 동안 몰입을 연구한 미하이 교수,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자주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몰입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행복감이죠. 성취감. 그 몰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막 건드려도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아니면 뭐 전쟁이 나도 그냥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끊고서 몰입하는 거에 경지에 이르는 거. 그게 바로 행복감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일인 거고. 그 몰입의 마지막 단계에서 느끼는 거는 행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기를 통하든 아니면 학습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몰입에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그 몰입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이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 책의 목적입니다. 미하이 칙센트 교수가 동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책을 썼고 그리고 이런 심리학적인 분석과 접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가 그런 겁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의 몰입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2페이지가 있는데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여름에 소비에트군에 의해서 형이 아마 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이 살아있을 때 체스를 배운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장기 같은 건데 체스를 배웠는데 그 체스를 배운 게 내 인생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칙센트 교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게임이 한창 순조롭게 이어지면 밖에서 쾅쾅 터지는 대포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시뻘겋게 타오르는 화염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모든 것은 체스판에 쏠려 있었다. 그러다가 전쟁 생각에 주의가 흐트러지면 살릴 수 있었던 비숍이나 폰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때면 창밖에서 벌어진 어리석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일그러진 세상이 와락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체스 안에서 몰두하면서는 전쟁을 잊고 살았는데 그냥 전쟁 생각이 걱정이 되면 그 말판에 깔려있는 그 체스를 잃게 되고 장기판의 장기알을 잃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그것의 몰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스 게임을 하면서 처음 느낀 몰입은 내게 더없이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세상에 증오가 가득하고 무지막지한 통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장소를 만들어낼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지면 그게 전쟁터에 있건 숲속에 있건 바닷가에 있건 강가에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정신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정신세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갈 수가 있다. 그게 몰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체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40년간 넘게 끊임없이 연구한 그 결과가 바로 몰입이고 그 몰입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다고 한다면 몰입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입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제시할 수 있지만 사람의 성격, 성향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조건들을 형성시켜주고 만들어주면 몰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몰입의 선행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몰입의 선행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마트 요법을 쓰게 되는 거죠. 스마트가 SMART 그것의 저기를 따서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걸 스마트로 만든 건데 제 1번이 구체성입니다. 스페시픽이죠. 그리고 평가 가능성 measurable 그리고 달성 가능성 attainable 그리고 관련성 relevant 그리고 시간 제한 time bound 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목표를 접근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과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단기적인 목표가 축적됨으로써 장기적인 목표까지 갈 수 있게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달리기를 뛸 때 100m를 뛰고 그 다음에 1000m를 뛰고 또 1500m를 뛰고 1km를 뛰고 그래서 42.19km를 완성하는 것. 내지는 100m를 뛸 때 내가 오늘 지금 현재 내 기록이 20초다. 그럼 내 최종 목표를 열심히 해서 내가 체력을 기르고 그것들을 갖춰 나갈 때 그거를 나는 만약의 경우에 16초대에 내 기록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체력을 어떻게 기르고 또 한 달 후에 어떻게 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가 0.1초씩 당겨 나갈 건지 1초씩 줄여 나갈 건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장기적인 목표에 처음 설정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체성, 평가 가능성, 달성 가능성, 관련성, 시간 제한 이거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달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입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입의 선행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들은 서로
관계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떤 목표를 세우냐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고 더 까다로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힘든 해결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면 한층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명확한 피드백은 과제를 수월하게 완료하는 발판이 되고 이는 자신의 기량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더욱더 까다로운 목표를 찾게 한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몰입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더 큰 거를 찾게 되고 더 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안에서는 몰입의 빈도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몰입이 생활화되거나 하는 일들을 뭔가를 집중할 때 그럴 때 행복감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뇌과학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류가 발전하게 되어왔던 여러 가지 이 뇌 구조를 분석해 보면 그 전두엽 부분에 전전두 피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전전두 피질이 되게 민감하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전두 피질이 마비 상태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 걷어냄으로써 집중해야만 뭔가를 몰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전두 피질을 이렇게 전단시켜 나가고 마비시켜 나가는 훈련 과정, 이것들이 아까 장단기적인 목표, 그 다음에 구체성, 이런 스마트를 통한 그것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미하 칙센트 교수가 이 몰입이라고,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이것에 이렇게 연구를 40년 동안 한 이후에 가장 큰 핵심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사서 읽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몰입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몰입했을 때는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거를 막 깊숙이 무아지경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전두 피질이 약간 현실 감각으로 돌아오거나 어떤 생각을 가져오고 난 이후에 그때가 행복했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사실 정신이 흐트러지는 거라는 거죠. 집중된 상태 속에서 빠져나온 것, 그러니까 집중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몰입 상태에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호기심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몰입 상태에서는 그냥 무아지경, 명경지수, 황홀경 이런 거죠. 거기에서 무슨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사건 특이적인 즐거움과 우리가 존재하는 거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 포괄적 행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건 특이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 달리기를 해서, 아니면 내가 글을 씀으로써, 아니면 내가 무슨 게임에 몰아지경에 몰입을 해서 느끼는 것들은 사건 특이적인 즐거움이고, 존재하는 상태로 그 자체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포괄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몰입은 그저 그냥 기분 좋은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 시험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몰입과 행복은 그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몰입하면 행복을 느끼지만, 당연하죠. 몰입하면 행복을 느끼지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몰입은 경험의 깊이보다는 경험의 빈도에 훨씬 더 크게 좌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것이 몰입을 느끼게 되면 또 다른 몰입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것의 빈도수가 잦아듦으로써 매우 깊숙하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하일 교수는 뭐 글을 쓰면서도 뭐 화면에서 막 글자가 쏟아져 나오는 몰입을 경험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마라톤 선수를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차츰차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몰입을 경험하면 의욕이 증가하고, 의욕이 증가하면 훈련량이 증가하고, 훈련량이 증가하면 성적이 향상되는 거죠. 이게 작은 단계에서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가면서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장기 목표에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목표를 큰 그림을 그리고 단기 목표를 세부적인 항목으로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나눠서 쪼개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마 이 책에서 주는 굉장히 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가 몰입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표현들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그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몰입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게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사람마다 몰입 경험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몰입을 목표로 설정하면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별로 없다. 몰입이 목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몰입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몰입하기 위해서 막 파고든다고 몰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몰입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게 이 몰입이 주는 가장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몰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몰입을 하는 능력을 키울 가능성은 다분히 크다.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몰입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몰입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스마트라고 하는 거의 방법에 의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 몰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몰입하면 행복해지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삶의 지향이죠. 그러면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 몰입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달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리기를 통해서 몰입을 몸으로 체화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도 몰입을 경험할 수 있고 몰입을 연습할 수 있고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부분에서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책 달리기 몰입의 즐거움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이 필요한 거죠. 나온 거죠. 이 책은 무슨 체력을 증가시키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달리기 교과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리학책이죠. 심리학책. 우리가 어떻게 몰입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일에 충실하면서 목표를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의 방법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좀 두꺼운 책이지만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 중에 놓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안에 내 삶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셔서 읽었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